주말 편하게 보내고 계신지요?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매주 휴일이 되면요. 재테크에 관한 이야기로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재테크에 관한 이야기는요. 제가 증시 토크 영상 때마다 최근에 부동산에 관해서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한숨 푹푹 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토크 주제는 부동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재토크 주제를 잡았습니다. 재토크의 어떤 칼럼이 아니고 오늘 파워포인트를 몇 장 따로 준비해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야기에 앞서서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 추이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2005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 추이인데요. 자, 이번 아파트 가격 상승장이 2013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2018년까지 5년간 지속됐죠? 5년? 만으로 거의 6년 됩니다. 자, 제법 긴 기간의 상승이었어요. 자, 이러한 상승이 거의 한 10년 만에 나타난 겁니다. 그 이전에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2007년 말까지 제법 긴 기간 강세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자, 특히 2000년대 중반 같은 경우 이 상승장이요 전 세계적이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또는 남유럽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습니다. 워낙에 강하게 그때 당시 정부가 주택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상승률에 비하면은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때도 상승폭 대단했죠. 그리고 이번에 상승폭도 워낙 컸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2013년부터 해서 2018년 요 6년여 동안 정말 뭐랄까 저는 만인군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정말 좀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보지 말아야 될 여러가지 사람들의 모습을 이 6년 동안 보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사람들은 이 중간에 보시면은 분명 아파트 시장 조정 구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때 시기를 모두 망각했어요. 요 6년 동안에. 자, 그러면서 작년 마지막 상승장 때 여러가지 정말 제가 보지 않았으면 했던 여러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자, 제 스토리를 한번 주변에 있었던 스토리를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히나 감정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가끔씩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제 지인들 제 친구들 모두 해당되고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자, 2013년에서 2016년 당시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부동산 시장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요. 2013년 전 2011년 12년만 해도 급매물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급매물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안 샀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부터 해서 서서히 이 급매물들이 사라져 갑니다. 평평평. 그래서 제 주변 지인들하고 친구들한테 주식 투자도 할 거 아니면 그리고 실거주 목적이라면 집 한 채라도 사놔라. 능력 되는데 왜 안 사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들었던 정말 당혹스러운 이야기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전세로 살고 있는 친구였는데
자기 집주인은 너무 착해서 전셋값을 절대 안 올린다. 예, 정말 당혹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아, 예. 지금 와서 여러분들이 그 친구 참 답답하네. 왜 그때 액션을 취하지 않았냐 생각하시겠지만 저 당시에는요. 예.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부채 1억, 주택담보대출 1억 무섭다. 은행에서는 1억 주택담보대출은 안전대출로 취급을 합니다. 뭐 한 20년, 30년 끊으면 월 가계 지출에서도 그렇게 큰 부담이 없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한 10명 정도한테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사람 얼굴 모양으로 쭉 표시를 했습니다. 그 10명 중에 2013년에서 16년 사이에 주택을 매입한 지인이 한 3명 정도, 30%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7명, 70%는 그냥 전세살이로 그대로 갔어요. 자, 문제는 저 7명이 2017년, 18년에 참 만인군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때 당시 이제 집을 산 3명 같은 경우에는요, 한 2명은 2013년 요즘에 사가지고 급매물을요 가격 협상해서 샀습니다. 깎아주세요. 지금 안 파시면 못 파십니다. 이런 식으로 딜을 해가지고 원래 가격에서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샀어요. 얼마 좋습니까? 자, 그런데 요 한 분은 방송국에 친한 분이신데 전세금 다 오른 다음에 더 늦기 전에 사야 되겠다. 뭐 지금 보면은 늦지 않은 수준이었고 그때 당시도 실거주 목적에 뭐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는 사도 될 그런 충분한 여력이 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2016년 초에 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머지 7명들이 뒤에서 난리가 났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난리가 났냐? 자, 지금 화면상의 도표는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이 빨간색 선입니다. 전세와 가격 지수 파란색 선. 요거를요 2013년 이후부터 해서 쭉 표시를 해봤습니다. 어떤 일이 나타났냐? 2013년 이후부터 해서 한 2016년까지 전세 대란이 벌어집니다. 전세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전세금이 몇천 또는 억 단위로 펑펑 뛰니까 집 사라고 할 때 안 사던 분들이 우리 집주인은 착해서 전세금을 절대 안 올려줄 거야 라고 했던 그 집까지도 전세금이 갑자기 확 뛰었어요. 자, 그러니 2016년부터 해서 사람들이 슬슬 뭐라 그럴까 마음이 급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언급드렸던 그 7분 액션을 취하냐? 안 취해요. 자, 이러다 말겠지. 자, 그런데 2013년 이후부터 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슬금슬금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 구간은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상승. 왜냐하면 그 이전에 조정장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자, 저 정도 수준이면요,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상승폭이었어요. 그리고 뭐 2017년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상승 수준이었습니다. 요 과정에서 뭐 갭 투자하신 분들 대박 수익률 내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요 2017년 여름 이후부터 해서 아파트 시장이 과열에 진입하게 됩니다. 가격 상승률에 의한 과열이 아니고 뭐 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군중심리가 엄청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볼속나 사나운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가격 단합.
예, 요거는 뭐 2017년, 16년부터 해서 뉴스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17년, 2018년 요 기간을 거치면서 수시로 등장했죠. 자, 가격 단합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동네에서 오래 사실 분들이 가격 단합을 할까요? 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오래오래 사실 분은 가격이 올라가는 걸 꼭 원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 가격이 내 프라이드야 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재산세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원치 않은 경우도 있어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 그런데 가격 단합을 주도한 분들이 올해 그 동네에 실거 주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저는 갭 투자자 이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아마 분위기를 휘어잡았을 겁니다. 왜냐? 가격을 올려서 털고 나가야 되니까. 자, 그런데 저런 분위기에 오래 이 동네에 살 사람들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래 우리 동네 뭐 옆에 아파트 단지 10억 됐으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도 10억 돼야 돼. 아니 그거보다 높아야지 15억은 돼야지 뭐 이런 식으로 단합을 하는 현상들이 2017년, 2018년에 노골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거래량 한두 건으로 해서 가격이 펑펑 치솟게 되죠. 자, 그런데요.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 참 의아한 게 올해 그 동네 사실 분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랐다가 나중에 조종장이 왔을 때 그분들의 마음 속에는 최고가가 나의 원금처럼 인식되는 최고가 내 원금의 원칙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분명 나는 오래전에 사서 플러스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최고가에 사서 가격이 떨어진 듯한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오래 사실 분들은 저런 가격 단합에 참여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리고 자, 일부 지방,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해서 점점 전셋값이 하락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점점 그 전셋값 하락이 점점 확대되면서 역전세난 가능성의 우려가 커지고 있죠. 자, 그런데 자,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이 그 갭 투자의 투자 책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동탄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죠. 강제로 경매 붙여가지고 집주인이요, 세입자한테 야 내가 제시한 가격에 사거나 아니면 경매에서 똥값에 팔려가지고 네 같이 손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예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나라 그 전세나 월세나 이런 문화를 보게 되면요, 집주인이 뒤에 세입자 올 때까지 기다려요 뭐 이런 식으로 미루나 만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루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죠. 왜냐하면 나는 이사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이사 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하고 똑같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집주인이신 분들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안 주거나 해가지고 뭐 좋게 넘어갔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세입자분들이 그렇게 만만한 분들이 아닙니다. 옛날에 80년대 순박했던 그런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세입자 분들이 아니에요. 집주인이 좀 있어봐 뒷세입자 오면 그때 돈 줄게 안 통합니다. 바로 채무 이행 관련한 여러 가지 액션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마 요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차후에 만약에 집값 하락 추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점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2017년과 18년에 정말 제가 보기 싫었던 모습, 비이성적인 과열.
자, 앞서서 언급드렸던 10명 중에 7명. 예. 이 친구들, 이 지인들 어땠느냐? 작년에 예, 정말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집을 사야 된다. 왜냐?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지금 안 사면 못 살 것 같다. 예. 대출 1억 무섭다고 했던 이들이 대출 3억에 대해서 예, 감내할 수 있다.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13년에 1억이면 대출 1억 끼었으면 충분히 살만한 능력이 되는 친구들이 3억 대출 혹은 그 이상 부인까지 다 동원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실제 액션으로 들어간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2018년 여름 그 뜨거웠던 그 시기에 말입니다. 자, 이러한 비이성적인 상황에 불을 붙인 사람들이 있죠. 바로 부동산 전문가들. 부동산 전문가분들. 분명 뭐 부동산 전문가분들 중에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금은 심리적 과열입니다. 뭐 공급이 엄청난 물량이 헬리오시티가 들어옵니다. 좀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9.13 대책 만만치 않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인 분석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자, 무조건 고를 외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자, 그런데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실거주 목적은 가격 불문하고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가격 불문하고 살아. 만약에 지금 이 높아진 가격에서 살 경우 그분들이 안게 될 주택담보대출, 자, 뭐 이분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올랐으니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무리한 대출을 끼워서 사겠지만, 자, 그분들이 1억 대출도 불안했던 분들이란 점을 생각을 한다면 3억 대출 과연 경제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뭐 이겨내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 우리네 사회가 정년이 50세가 안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예, 아마 가계 측면에서도 요 심리적 여러 가지 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떤 그 뭐랄까 이 객관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을 보는 이제 미래에셋의 이광수 애널리스트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작년에 집값이 올라서 아파트를 안 사는 것은 그냥 부부싸움의 문제. 예.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싸우셨을 거예요. 여보, 내가 몇 년 전에 사자고 했을 때 안 사가지고 난리 났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지금 사자고, 지금 사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싸우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예, 심리적으로 많이 괴로워하셨겠죠. 하지만 최고점에서 샀을 때는 생존의 문제가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생존의 문제. 이 표현이 딱 맞습니다. 자, 1억 대출 무서워서 집을 못 샀던 사람이 3억 대출 받아서 집을 샀다? 뭐 물론 뭐 요즘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견뎌내실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수개월 뒤에 집값 하락장이 오면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상투 시기에 갭 투자에 들어가신 분들은 정말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재산이 다 투입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냐? 아이고,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부동산은 생각보다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부동산 상승장을 보면, 자, 핵심 지역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랐어요. 뭐 서울, 경기, 뭐 지방에는 이제 광주, 부산, 대구, 뭐 세종 많이 오르고,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는 이제 서울이 핵심이 돼서 많이 올랐습니다만, 자, 그 부분만 보면 왠지 부동산은 끝없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러한 존재로 느껴지죠. 특히 아파트 시장은. 예.
하지만 우리가 여러 단지를 이렇게 장기 시계열로 보게 되면요, 생각보다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자료는 호갱노노에서 제가 과거에 돌아다녔던 단지들의 10년 이상 시세를 한번 도표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제가 한번 뭐 요즘 용어로는 이번 2013년 2018년 상승장에서는 임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대요. 예. 예전에 저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냥 저는 돌아다녔다라고 할게요. 예전에 돌아다닐 때 경기도 용인 저 끝에서부터 해서 쭉 올라와서 성남 다 돌고 서울, 강남, 성동, 광진, 마포 저쪽 저기 강서구 그리고 강북구 성북구 일산 고양 다 돌아다녔었어요. 한 10몇 년 전에. 자, 그때 당시 돌아다녔던 아파트들 시세를 지금 와서 봤더니요, 여기 이제 그 10몇 년 동안에 가격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맨 위에, 어이구, 한번 자료가, 이거 색깔을 바꿔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지역은, 이건 용인의 어떤 용인인가? 모처고 이게 2번이 아마 수원 쪽일 겁니다. 3번이 이게 일산 외진대. 그리고 4번은 경기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강남입니다. 그것도 부의 상징 타워 팰리스. 자, 10년 동안의 시세 재미가 있었나요? 뭐 분명 뭐 조종장 후에 뭐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 이걸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조종장에서 제법 깊은 조종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아파트 시세는 지금 저 사례를 보듯이 점점 핵심 지역이라는 범위가 점점 좁아지면서 여러분이 사셨던 그 지역이 10년 뒤에는 제자리 걸음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핵심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제자리 걸음만 걸을 수 있고, 그래도 뭐 나는 여기서 뭐 가격 하락은 바라지 않아 해도 그 아파트 단지가 점점 공동화되거나 혹은 예상외로 하향 안팎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지 않았던 감가상각, 이게 현실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의 제토크에서 요 부분은 꼭 다루고 싶었어요. 뭐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한 25분 가까이 이야기를 드리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들 뭐 그나마 올해 들어서 작년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갔습니다만, 좀 장기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무책임하게 최고가의 실거주 목적은 사도 된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최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제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 감사드리고요. 자, 이 3일간의 연휴입니다. 3월 1, 3월 2, 3월 3. 3일 연휴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3월 4일 월요일에 증시 토크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